머리카락이 완벽하고 늘씬한 키에 뚜렷한 이목구비. 보통 사람들이 평균 이상이라고 떠올리는 외모의 특징들이죠.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이런 틀에 맞춰져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특별하게 눈에 띕니다. 희귀한 유전적 조건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극단적인 생활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일 수도 있죠. 벽돌을 씹어먹는 남자부터 머리가 거꾸로 붙어 있는 듯한 얼굴을 가진 사람까지. 이런 사례들은 여러분을 말 그대로 할 말을 잃게 만들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실제로 존재한다고는 믿기 힘든 18명의 남자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18위. 에우젠 우안. 본명은 바노스토보아트 유두안 후안은 1978년 중국 랴오닝성 선양이라는 도시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의사들은 그의 몸이 굉장히 두꺼운 털로 덮여 있다는 걸 발견했죠.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가 자라면서 털은 점점 더 번지기 시작했고 결국 몸의 96% 가까이를 덮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는 다모증이라고 불리는데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털이 없는 부위에까지 과도하게 털이 자라나는 증상입니다. 평균적으로 그의 피부 1제곱센티미터당 41가닥 정도의 털이 자라 있어서 그를 세계에서 가장 털 많은 사람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성장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의 외모를 보고 놀리거나 쳐다보곤 했죠. 덕분에 학교 생활과 사회적 관계는 늘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아들을 끝까지 지지했지만 아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지 알고 있었죠. 두꺼운 털 때문에 제대로 맞는 옷을 찾기도 어려웠고 의학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특히 귀 안쪽에 자라는 털 때문에 청력이 방해를 받아 2004년에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에도 불구하고 에우젠은 자신의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부터 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불과 6살 때 그는 털 많은 아이의 모험이라는 영화에 출연해 중국에서 작은 스타가 되었죠. 나이가 들면서 음악에도 눈을 떴습니다. 기타와 색소폰을 배우며 언젠가 록 뮤지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죠. 그동안 여러 차례 의학적인 치료도 시도했습니다. 레이저 제모 같은 방법이었지만 과정은 느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털은 계속 자라났고 결국 그는 이 상태가 완전히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17위. 찬드라 바하두르 당기. 찬드라 바하두르 당기는 1939년 네팔의 한 외딴 마을인 림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나자마자 가족은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작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의료시설이 부족해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성장하면서도 키가 거의 자라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성장이 끝났을 때 그의 키는 고작 54.6cm였죠. 이 기록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남자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작은 키는 성장에 문제가 생기는 드문 난쟁이증 때문이었습니다. 덕분에 일상생활에서는 수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일들, 예를 들어 물건을 집어 올리거나 먼 거리를 걷거나 사람들 속에서 눈에 띄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에도 다니지 못했고 평생 대부분의 시간을 마을에서 보내며 수공예품을 만들고 옷감을 짜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독립적으로 살아가며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삶을 스스로 꾸려나갔습니다. 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건 훨씬 뒤 2012년이었습니다. 72세가 되었을 때 기네스북 공식 측정으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남자로 인정받으면서 전 세계에 그의 이름이 퍼지게 된 겁니다. 그 이후 그는 여러 나라를 여행했고 TV에도 출연했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남자와 만나기도 했죠. 많은 사람들은 그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그는 자랑스럽게 네팔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비록 세계적인 유명인이 되었지만 그는 늘 겸손했습니다. 나는 그냥 네팔 시골 마을에서 소박하게 사는 사람일 뿐이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문화와 마을을 알리는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2015년 사모아를 여행하던 중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5세였죠. 그의 삶은 짧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육체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았고 사람의 가치는 키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6위 파키라파 후나군디.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는 정말 충격적인 식습관을 가진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파키라파 후나군디. 그는 누구도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들을 매일 먹습니다. 그가 즐겨 먹는 건 다름 아닌 벽돌, 흙, 돌멩이 같은 것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매운 카레나 달콤한 디저트를 찾겠지만 파키라파는 땅속에서 파낸 흙과 건축자재를 집어먹는 거죠. 그는 하루에 약 3kg이나 되는 벽돌과 흙을 씹어먹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생활을 20년 넘게 이어왔는데도 몸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그는 길을 걸으며 벽이나 도로를 뜯어내서 마치 간식처럼 오물오물 씹기도 합니다. 더 신기한 건 그렇게 오랜 세월 돌과 흙을 먹었는데도 그의 치아는 아직도 멀쩡하다는 겁니다. 의사들은 이 현상을 이식증이라고 부릅니다. 영양가 없는 물건을 강박적으로 먹고 싶어하는 듬은 섭식장애죠. 보통은 흙이나 종이, 얼음을 먹는 경우가 많지만 파키라파처럼 벽돌과 돌멩이를 주식처럼 먹는 건 매우 드뭅니다. 더 기이한 건 그는 일반 음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치킨이나 초콜릿을 줘도 거들떠보지 않지만 흙이나 돌을 건네면 아주 맛있게 씹어 먹습니다. 그는 혹시 이 습관을 고칠 방법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말하지만 지금까지는 고치지 못한 채 여전히 벽돌을 먹고 있죠. 15위 데릭 파라바치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음악은 그냥 듣고 즐기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남자는 단 한 번 들은 곡도 완벽하게 기억하고 피아노로 그대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데릭 파라바치니입니다. 데릭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3달이나 일찍 태어나 생존을 위해 산소 공급을 받아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력을 잃었고 동시에 자폐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주크박스처럼 음악을 기억하고 재현해내는 능력이었죠. 그는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음이든 정확히 구별해내고 그 자리에서 똑같이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데릭은 지금까지 2만 곡이 넘는 음악을 기억하고 있고 그걸 피아노로 단 한 음도 틀리지 않고 연주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명곡부터 최신 팝송, 재즈 선율까지 단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그대로 되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결코 음악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를 믿어준 선생님들의 도움 속에 데릭은 점점 무대에 서기 시작했고 자신만의 밴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눈이 보이지 않아도 완벽한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죠. 세계 최고의 음악가들도 그의 연주를 들으면 혀를 내두릅니다. 믿기 힘들지만 데릭에게는 그저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14위 폴 카슨. 폴 카슨은 한때는 평범한 피부를 가진 보통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되찾기 위해 내린 한 가지 선택이 그의 외모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부비동염, 피부염, 위산 역류 같은 문제로 고생했는데요. 그러다 흔치 않은 대체 요법에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콜로이드 은이라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마시는데 그치지 않고 콜로이드 은 용액을 피부에 직접 바르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피부가 점점 파랏빛을 띠더니 결국 진한 남보라색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민간요법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크게 당황했을 텐데 폴은 오히려 새로운 모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콜로이드 은 덕분에 위산 역류도 낮고 관절염도 완화됐다라며 계속 사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독특한 외모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사람들은 그를 푸른 피부의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는 매혹적으로 보았고 또 누군가는 의심했지만 폴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을 계속 이어가며 그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폴 카슨은 2013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례는 지금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 요법이 얼마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로 남아있죠. 13위 앤서니 로프레도. 앤서니 로프레도는 어릴 적부터 남들과는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우주선을 타고 싶다거나 외계인을 만나고 싶다고 상상하지만
앤서니는 아예 자신이 외계인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는 단순히 꿈꾸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몸을 바꿔가며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타투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몇 개가 아니라 몸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거의 모든 부위를 문신으로 채웠습니다. 심지어 안구에도 색소를 주입해 눈동자 전체가 깊고 낯선 색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혓바닥을 갈라 뱀처럼 두 갈래로 만들었고 귀를 완전히 절제해버렸습니다. 윗입술을 제거하고 코도 없앴습니다. 게다가 피부 밑에 특수한 임플란트를 넣어 마치 외계인의 이마처럼 돌출된 형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건 두 손가락을 스스로 잘라냈다는 사실입니다. 손을 더 괴물 같은 발톱 모양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 앤서니 로프레도는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정말 외계인 같다라며 경악하거나 혹은 매혹되기도 하죠. 누군가에게는 끔찍하고 두려운 존재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저 독창적이고 특별한 인간일 뿐입니다. 분명한 건 그가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외모를 가진 사람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12위 닉 스토벌. 닉 스토벌은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의 평범한 코미디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한 가지 특별한 신체 특징이 그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바로 세상에서 가장 긴 혀의 소유자입니다. 닉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긴 혀의 기록 보유자예요. 제 혀의 장점 중 하나는 사실 휴지를 잘 안 쓴다는 거죠. 믿기 힘들겠지만 그의 혀 길이는 윗입술 중앙에서부터 끝까지 측정했을 때 무려 9.8cm나 됩니다. 이 기록으로 그는 영국의 스티븐 테일러를 제치고 세계 최장 혀 보유자가 되었습니다. 닉은 자신의 혀를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그는 코를 핥을 수 있고 심지어 팔꿈치까지 핥을 수 있다고 하죠.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행동입니다. 물론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를 닦을 때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놀라운 건 긴 혀가 그만의 특징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 유전된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닉의 남동생 역시 매우 긴 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닉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우리 집안에서는 혀가 긴 게 피 속에 흐르는 것 같아요. 어쩌면 언젠가 우리 집안에서 또 다른 기록 보유자가 나올지도 모르죠. 지금까지 닉 스토벌은 세계에서 가장 긴 혀 기록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 그는 앞으로도 사람들 앞에서 기꺼이 혀를 내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1위 샘 번즈. 샘 번즈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프로제리아라는 희귀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병은 몸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늙어가는 병이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정상적인 속도로 성장할 때 샘의 몸은 마치 시간이 몇 배로 빨리 흐르는 듯 급속도로 노화가 진행됐습니다. 외모도 나이에 비해 훨씬 늙어 보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샘은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겠다. 그의 인생 철학은 늘 긍정적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들을 돕기 위해 연구재단을 세우고 프로제리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힘썼습니다. 샘도 부모님과 함께 목소리를 보태며 강연과 인터뷰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인생이 얼마나 긴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샘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삶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는 17살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났지만 짧은 인생 속에서도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샘 번즈의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희망과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위 스티븐 윌트셔. 스티븐 윌트셔는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남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억하기 위해 사진을 찍지만 그는 단 한 번 본 것만으로도 그대로 머릿속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연필만 있으면 그 장면을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 있죠. 도시 전체의 스카이라인을 단 한 번 보고도 건물 하나하나를 정확히 그려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릴 때 자폐 진단을 받으면서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가 5살 때 처음 한 단어가 종이였다고 할 정도였죠. 말 대신 그가 의지한 건 그림이었습니다.
학교 공책에는 야생동물, 선생님들의 풍자 만화, 그리고 런던의 웅장한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그가 성장하면서 그의 재능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한 번 본 도시의 풍경을 사진 한 장 없이도 그대로 그려낼 수 있었던 겁니다. 1989년 이후 그는 전 세계 도시들의 파노라마를 세밀하게 그려내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순간 중 하나는 뉴욕에서였습니다. 그는 헬리콥터를 타고 단 20분간 뉴욕 상공을 돌며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그 후 무려 4.8m 길이의 캔버스 앞에 앉아 사진도 없이 기억만으로 뉴욕의 건물과 다리, 거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려냈습니다. 그는 멕시코, 도쿄 등 여러 도시에서도 같은 재능을 보여주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스티브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계속했을 뿐이죠. 여러분은 단 한 번 본 도시를 머릿속에 완벽히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스티븐 윌트셔에게는 그저 연필로 하루를 보내는 일상일 뿐입니다. 9위. 클라우디오 비에이라 데 올리베이라. 브라질에서 태어난 클라우디오 비에이라 데 올리베이라는 의사들이 처음에는 살아남기 힘들 거라고 판단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는 머리가 거꾸로 뒤집힌 채 태어났고 입술도 심하게 기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절망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일부 의사들은 어머니에게 아기를 그냥 먹이지 말라고까지 권했죠. 이 아이의 삶은 가치가 없을 것이다라는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들은 클라우디오를 사랑으로 키웠고 그 결과 그는 세상에 큰 울림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심각한 신체적 제약과 맞서 싸워야 했지만 그는 자신의 장애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공부하며 끈질기게 노력했고 결국 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곧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강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외모나 장애 때문에 누구도 포기당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의심하고 포기했던 그 아이는 오히려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한계를 정면으로 깨뜨리며 인간의 정신이 어떤 육체적 한계보다도 강하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8위. 사자드 가리비. 사자드 가리비는 흔한 역도 선수가 아닙니다. 그의 압도적인 체격과 믿기 힘든 괴력 덕분에 그는 고향인 이란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인간 헐크라고 부르죠. 실제로 그는 만화 속 슈퍼히어로가 현실에 나타난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키 1.85m, 몸무게 174kg. 그의 몸은 온통 근육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마치 움직이는 탱크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마블의 헐크와 비교하지만 사자드는 자신을 헤라클레스라고 부르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가 유명해진 건 인터넷을 통해서였습니다. 그의 사진이 퍼지면서 순식간에 화제가 됐고 팔로워 수는 수십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80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사진만 올리며 유명세를 즐기는 게 아닙니다. 더 큰 꿈이 있죠. 바로 이란 최초로 WWE 링에 오르는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웨이트 트레이닝과 격투 훈련을 병행하며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사람들은 그의 거대한 몸과 의지를 보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사자드 가리비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처럼 힘과 크기, 그리고 끝없는 노력으로 평범한 남자를 영웅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7위. 아를린두드 소우자. 2014년 브라질의 한 남자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를린두드 소우자. 그는 빠른 시간 안에 헬스장에 가지 않고도 보디빌더 같은 몸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천만한 선택을 했죠. 알코올과 기름을 섞은 혼합액을 직접 자신의 팔에 주입한 겁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그의 팔은 순식간에 부풀어 올라 둘레가 무려 73cm에 달했습니다. 그는 우상으로 여겼던 아놀드 슈워제네거처럼 강력한 보디빌더의 모습에 가까워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근육이 아니라 몸을 위협하는 잘못된 부풀림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시도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감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를린도의 친구 파울리뉴 역시 같은 방법을 사용하다가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아를린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팔을 더 크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의사들은 이런 방식의 영구적인 손상, 심각한 감염, 심지어 죽음까지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를린두의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근육을 향한 집착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경고이며 또 한편으로는 그 욕망이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붙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6위. 니짠지마나 엘리. 니잔지마나 엘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 생김새는 흔치 않게 특이했고 학습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늘 주변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잔인한 별명을 붙였습니다. 원숭이, 고릴라 같은 모욕적인 말들이었죠. 결국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포기하고 숲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자연만이 그를 받아주었고 그곳에서만은 따가운 시선과 조롱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보통 음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풀이나 잔디를 뜯어 먹었는데 이런 모습은 사람들에게 더 큰 이질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엘리는 마을의 외톨이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는 대신 동정과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후원이 이어졌고 그와 어머니를 돕기 위한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덕분에 엘리는 처음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조금씩 말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도 익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엘리는 더 이상 놀림의 대상이 아니라 용기와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나라 안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 많은 이들에게 친절히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위. 저스틴 제들리카. 성형수술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 인물입니다. 그의 집착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수준이 아니라 마치 장난감 상자에서 막 꺼낸 캔 인형처럼 보이고 싶다는 욕망이었습니다. 1980년 미국에서 태어난 그는 처음에는 단순히 코 수술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의 시작일 뿐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성형수술에 중독됐습니다. 한 번 하고 나면 또 다른 수술을 계획했고 그 결과 그의 외모는 점점 인간 캔 인형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가슴, 어깨, 삼두근에 맞춤형 보형물을 넣어 헬스장에 가지 않고도 조각 같은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수술은 무려 500번이 넘고 그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 액수에 달합니다. 하지만 저스틴은 단순히 본인만을 위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보형물도 직접 디자인하며 자신과 같은 꿈을 꾸는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누군가는 그의 끈기와 확신을 존중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이건 지나치다라며 고개를 젓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저스틴 제들리카 같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4위. 게리 터너. 게리 터너는 정말 흔치 않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린 세계 기록 보유자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믿기 힘들 정도로 늘어나는 피부 덕분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희귀한 유전 질환은 엘러스 달로스 증후군으로 이 병 때문에 그의 피부는 보통 사람들처럼 팽팽하지 않고 마치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질병일 수 있었지만 게리는 이를 특별한 재능으로 바꿔냈습니다. 공연 무대에서 그는 자신의 복부 피부를 무려 15cm까지 잡아당겨 관객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지만 동시에 매료되었죠. 이 덕분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잘 늘어나는 피부라는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배는 심지어 탁자 역할까지 했습니다. 피부를 늘려 그 위에 맥주잔 3개를 올려도 버틸 만큼 탄력이 있었던 겁니다. 게리는 자신의 병을 두려워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엘러스 달로스 증후군에 대해 알리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특징도 특별한 재능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가장 특이한 점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3위. 탄 녹. 잠을 한 번도 자지 않고 40년 넘게 살아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베트남에 사는 한 남자. 탄 녹은 그 놀라운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80세가 넘은 지금도 여전히 하루도 빠짐없이 깨어 있습니다. 여느 농부와 다름없이 밭일을 하고 술을 빚으며 하루하루를 정상적으로 보내지만
단 한 번도 잠에 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의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정말 이웃집 탄 녹음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아요. 이웃들은 그가 늘 깨어있는 모습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현재 의사들도 이기이한 현상을 확인했지만 그가 왜 잠을 자지 않아도 멀쩡한지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루만 잠을 제대로 못 자도 심각한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를 겪습니다. 하지만 탄 녹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졸리거나 기력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나는 늘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고 피곤하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수수한 시골 농부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의학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그가 과연 특별한 체질을 가진 건지 아니면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희귀한 현상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탄 녹은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2위. 자이온 클라크. 자이온 클라크는 태어날 때부터 희귀한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척추 미형성 증후군이라는 병으로 하반신 없이 태어난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수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보호시설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고 입양을 기다리면서 외로움과 따돌림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17살 때 그의 인생을 바꿔줄 입양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자이온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었고 그는 처음으로 가정의 따뜻함과 자신감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이온은 곧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레슬링이었습니다. 다리가 없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훈련했고 자신의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의 노력은 곧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주목을 받았고 하체가 없더라도 정신과 열정은 누구보다 강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자이온은 단순히 스포츠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고 강연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기록도 세웠습니다. 손으로만 20m를 가장 빠르게 달린 세계 기록을 세운 겁니다. 단 4초 78m초 만에 완주해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버려진 아이에서 세계적인 선수이자 영감을 주는 인물로 자이온 클라크의 삶은 불가능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1위. 아무하지. 이란의 한 조용한 마을에는 세상의 모든 위생관념을 거스르며 살아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무하지. 사람들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무려 60년 넘게 목욕을 거부했습니다. 비누와 물이 자신을 병들게 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1928년 8월 20일 이란 파르스주의 작은 마을 데즈가에서 태어난 그는 젊은 시절 어떤 큰 상처나 충격적인 일을 겪은 뒤 세상과 거리를 두고 혼자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하지는 집다운 집에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땅에 구덩이를 파서 그 안에서 자거나 마을 사람들이 지어준 허술한 벽돌음막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굳게 믿었죠. 식습관도 매우 특이했습니다. 익힌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고 고슴도치 같은 동물의 날고기를 즐겨 먹었습니다. 심지어 길에서 발견한 죽은 동물도 먹었다고 합니다. 마실 물도 깨끗한 물 대신 녹슨통이나 웅덩이에 고인 더러운 물을 그대로 마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의 흡연 습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담배에 담배잎을 넣어 피울 때 그는 동물의 배설물을 말려 담배 대신 피웠습니다. 그의 몸은 두꺼운 먼지와 때로 덮여 있었고 피부는 마치 갑옷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큰 병에 걸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2014년 이란 의사들이 그의 건강을 검진했을 때도 치명적인 감염이나 질환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조차 그의 강력한 면역력에 고개를 저을 정도였죠. 마을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그에게 목욕을 권했지만 그는 늘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94세가 되던 2022년 결국 마을 사람들의 설득 끝에 처음으로 목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뒤 아무하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깨끗함이 정말로 그의 몸을 약하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괴하면서도 미스터리한 삶을 살았던 아무하지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